나 어학연수 3개월만 보내주세요, 아빠. 언니는 유학 보내줬잖아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돈 안 썼어요. 여태까지 참았는데 왜 나만 안 해줘요? 어학연수는 유학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둘째 딸 입에서 나온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지금 아빠 암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 거 안 보이냐? 옆에 있던 아내가 둘째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말에 딸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왜 자신만 안 해주냐는 원망을 듣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암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 어학연수가 더 중요한 둘째 딸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둘째 딸이 내내 그렇게 차별받았다 생각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제 둘째 딸까지 유학을 보낼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는 거니? 아빠가 능력이 있을 때 이야기를 했어야지. 복잡한 심경으로 아버지는 딸에게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마음을 읽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녀를 다 키웠지만 자신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는 한 부모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누구나 부모는 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은 부모가 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끝까지 모른다면 괜찮겠지만 자신이 한 실수를 나중에 깨닫게 되어 후회하게 된다면 노후에 갑자기 우울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나이가 들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경철 씨는 슬아에 세 딸이 있습니다. 한때 사업이 잘 되어 돈이 여유롭자 큰 딸은 유학을 보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 사업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큰 딸을 유학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얼마든지 그땐 자식 뒷바라지를 해줄 자신이 있었지요. 돈이 몇 억이 들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 원하는 만큼 공부시키고 귀국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진짜 부모 노릇을 하는 것 같고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이 맛에 돈을 버는구나 싶었지요. 그렇게 계속 잘 될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끝까지 빚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회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거의 빚 갚는 데에 사용했어요. 그때 큰딸이 유학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졸업장은 어떻게든 받고 와야 한국 돌아와서도 뭐라도 되겠구나 싶어서 끝까지 유학비는 보내주었지요. 그 과정에서 집도 팔고 많이 힘들었지만요. 이도 저도 안 되느니 그래도 공부는 마무리 지어야 딸애가 자리 잡으면 집에도 도움을 주겠거니 했어요. 악착같이 버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둘째, 셋째는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해서 큰 부담은 없었지요. 그런데 큰 언니만 유학을 보내줬다는 걸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네 유학 마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기울어져가는 사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큰 딸의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경철 씨는 미처 둘째, 셋째 딸에게는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대학생이 된 딸들은 큰 딸과 같은 지원을 해주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저도 어학연수를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어학연수 다녀오는 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언니보다 공부를 더 잘했거든요. 언니는 긴 시간 동안 유학을 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하고 직장을 잡더니 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집에 돈 하나도 안 갖다 줍니다. 언니도 너무 괘씸해요. 그렇게 집안 사정이 어려울 때 기둥뿌리 뽑아 먹었으면 돌아와서는 집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부모님이에요. 저렇게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는 언니를 왜 그렇게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주변 친구들 보면 해외 어학 연수 정도는 갔다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아무래도 영어 점수도 잘 나오고요. 취업에 유리한 것은 당연하겠죠. 저도 자식이고 공부는 제가 더 잘했는데 제가 부모님 지원을 바라는 것은 잘못인가요? 언니처럼 제가 장기간 유학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몇 개월 어학연수만 좀 보내주셨으면 해요. 그것만 해주시면 저는 취업해서 집에 생활비를 드릴 수도 있고요. 결혼도 제가 직접 결혼 비용 마련할 때까지 미루고 최대한 늦게 할 생각이에요. 집안일이든 부모님 일이든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부모님께 뭐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해외 어학 연수 한 줄이라도 이력서에 더 들어가야 취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더더욱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다른 애들은 다 그런 스펙이 있어서 사실 채용 담당자가 봤을 때 없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려. 좋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스펙이 화려한 친구들이 많아요. 저만 없으면 당연히 손해잖아요. 그걸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학연수 딱 3개월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해외 유학을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저는 3개월도 안 되나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저만 아무 도움도 못 받아야 하는 거죠? 둘째 딸은 언니만 유학을 보내준 것에 크게 감정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언니처럼은 아니더라도 잠깐의 해외 어학 연수 정도는 자신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째 딸의 생각을 부모는 지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애들 아빠가 최근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다행히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라서 잘만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암인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애들 아빠 잘못되기라도 하면 아직 시집도 안 간 딸 둘하고 제가 어찌 살지 앞이 캄캄하잖아요. 사업 다 정리하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작은 식당 하나가 전부예요. 남편하고 열심히 식당 하면서 그래도 알뜰하게 돈 모으며 살고 있었거든요. 애들 대학 등록금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 혼수라도 해주려고요. 그런데 이때 둘째가 갑자기 어학연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빠는 아파서 누워있는데 얘가 미쳤나 싶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 뭐 해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던 딸이라 얘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꺼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딸은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긴 시간 동안 유학을 끝까지 시켜줬는데 둘째는 고작 이것도 못 해주나 그런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어요. 마음 같으면 다 해주고 싶죠. 왜 아니겠어요. 다 똑같은 자식이고 우리 둘째가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 딸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식당 일이 바쁘면 팔 걷어붙이고 와서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제가 도와달란 말 안 해도 다 해주는 딸이에요. 큰 애하고 달라요. 우리 큰애는 그렇게 다 해줬는데도 시집가서 출가외인 행세를 하거든요. 명절에나 고작 용돈 좀 보내는 것이 전부고 집에 10원 한 장 보탠 적이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둘째한테 너무 미안하죠.
근데 사실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애들 아빠도 아파서 지금 앞으로 병원비가 얼마나 더 들지도 모르겠고, 당장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어학연수를 무슨 돈으로 보내주겠어요. 너무 속상하죠. 하필 이럴 때 저런 이야기를 하나 싶어 딸이 야속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얘가 얼마나 고민하다 이런 말을 꺼낸 걸까 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최소 몇백만 원 이상은 드는 어학연수를 보내주자니 애 아빠도 알아 누워 있는데 몇 달치 생활비가 구멍이 날 텐데 그걸 어찌 충당하나 싶어 엄두가 안 납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뭐 하나 해달라고 조른 적도 없었다는 둘째에게 미안하면서도 하필이면 아버지가 아파 누워있는 이 상황에 이래야 했나 싶어 딸이 야속하기도 하다는 어머니 명자씨. 마음으로는 다 해주고 싶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암에 걸려 병상에서 투병 중인 경철 씨도 비슷했습니다. 둘째가 어학연수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는데 자식이라는 녀석이 저게 할 소린가 싶더군요. 그런데 둘째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이 아니냐고. 어째서 언니한테는 사업이 그 난리가 났을 때에도 다 해줘 놓고 자신은 고작 3개월 어학연수도 안 되는 거냐고. 그러면서 얘가 병실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거예요. 어린 애처럼요. 제가 그런 둘째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여태 살면서 한 번도 뭘 졸라본 적이 없는 애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늘 부모를 알아서 돕곤 했던 기특한 딸이었죠. 어쩌면 그런 딸이라서 마음속에 불만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애가 짠하면서도 너무 속이 상했어요. 병에 걸려 누워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제 신세가 너무 한심하다고 느껴졌지요. 그러면서도 아이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암에 걸렸는데 기어이 이렇게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어야 했나. 우리 집 사정을 뻔히 알면서 하필이면 이럴 때에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둘째가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아니고가 취업에 무슨 영향이 그렇게나 있을까 싶기도 했지요. 여태껏 잘 해온 아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어디든 취업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암에 걸린 지금 이 상황에 어학연수 타령을 하는 둘째 아이에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보다도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전에 그네 유학 보낼 때 같았으면 당연히 너도 보내주마.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 다 나을지도 모르는 암 환자가 된 데에다가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요. 당장 몇백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해버리면 병원비까지 걱정해야 될 판인데 그걸 잘 아는 둘째가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언니만 자식이냐고 우는 아이가 안쓰럽고 미안하다가 하필 이럴 때 이런 요구를 하다니 괘씸하다가 결국엔 그런 요구도 못 들어주는 무능한 부모가 된 것 같아 저 자신에 대한 한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경철 씨는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둘째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 나가고 돈이 있을 때 말하지 그랬니? 그랬으면 다 해줬을 것 아니야. 지금 아빠가 돈도 없고 몸도 아픈데 지금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니? 아빠가 안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빠가 지금은 능력이 없잖아. 결국 경철 씨도 둘째 딸에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요.
이런 상황에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프고 다 피해자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실에서 우는 남편과 딸을 지켜보던 어머니 명자 씨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둘째를 보면서 자책하는 남편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둘째도 어학연수는 보내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큰애는 수억을 들여서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둘째가 억울할 만도 하지요. 아무리 아빠가 암에 걸려 누워있다고 해도 어쩌겠어요. 그것보다 애들은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서운하고 괘씸해도 부모인 죄로 참아야 하는가 봅니다. 큰애를 생각하면 둘째한테 안 해주는 게 내내 마음에 너무 걸릴 것 같아요. 무리를 좀 해서라도 빨리 해주고 나중에 다녀와서 취업이 잘 되면 우리 둘째는 또 부모 나 몰라라 할 아이도 아니니까요. 공연히 큰애 유학을 보내준 것이 이렇게 가족을 위태롭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유학 보내줬더니 부모한테 감사해하지도 않고 결혼한 이후로는 코빼기 보기도 힘드니까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냥 지가 잘 되고 만족하면 됐지 하며 신경 안 쓰려고 해도 가끔은 괘씸하고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보다는 더 낫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둘째하고 막내한테도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써줄 수도 있었겠지요. 부모인 죄로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어학연수비를 가까스로 마련한 명자 씨. 그렇게 둘째 딸은 어학연수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터졌습니다. 둘째 딸이 어학연수를 간다는 소식을 들은 큰 딸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아버지가 암에 걸려 누워 계시는데 이 상황에 어학연수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요. 자꾸 저하고 비교를 하는데 제가 유학을 갔을 때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땐 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 부모님도 그거에 대해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동생은 지가 뭐라고 자꾸 저한테 유학 다녀온 걸 가지고 저를 매번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다녀온 것이 특혜였다고 쳐도 지금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하시고 몸도 아프신데 거기다 대고 어학연수 돈을 대달라니 저는 정말 동생이 이렇게 철이 없었나 싶고 정말 제 정신인가 싶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마음이 약하신 게 탈이에요. 동생이 저런다고 또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시잖아요. 뒷감당도 안 되면서 왜 또 그걸 해주려고 하시는지 참 보기에 답답하네요. 지금 예전처럼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병원비며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시는지. 둘째 어학연수 보내주면 또 막내는 가만히 있겠어요? 막내 이제 신입생인데 괜히 바람만 넣는 격이죠. 보내줄 형편이 아니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야지. 계속 이런 식이면 나중에 부모님 노후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너무 대책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큰 딸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무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못할까 그걸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큰 딸은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이런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지요. 부모님은 이런 큰 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생각해 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어째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부모 걱정이 되면 돈이라도 붙여주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말로만 저러니까 얄밉기도 하죠. 평소에는 워낙 집에 무심해도 그냥 결혼해서 잘 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동생 어학연수 가는 걸로 저러니까 참 얘가 왜 이리 못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생이 얼마나 지보다 고생을 하고 부모 옆에서 열심히 거들며 사는지 뻔히 알면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 참해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지는 유학식이나 다녀와 놓고 부모가 보내준다는데
왜 동생 발목을 잡으려고 하나요? 양심이 있어야죠. 부모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큰애가 언제부터 그렇게 부모 걱정을 했나 싶어요. 그냥 나이 들어 지한테 부모가 손 벌릴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둘째는 보내줘야죠. 명자 씨는 큰 딸의 반대를 무시하고 둘째는 어떻게든 어학연수를 보내주려고 결심을 굳혔지요. 남편도 그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둘째라면 앞으로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결혼도 스스로 돈 벌어 하겠다고 하니 지금 당장 힘들어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큰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둘째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며 나무랐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니? 지금 아빠가 암에 걸려 누워 계시는데 어학연수를 가? 대체 넌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병원에 계신 아빠한테 그런 부탁을 해? 당장 그만둬. 그거 갔다 온다고 취업이 될 것 같아? 네가 허세 부리고 싶은 것뿐이지 무슨 어학연수 타령이야. 큰딸의 말에 둘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큰딸이 염치 없고 뻔뻔하다 생각했던 둘째는 마음에 쌓아뒀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게 언니가 할 말이야? 언니는 그 잘난 유학 다녀와서 집안 기둥 뿌리 뽑아 먹은 장본인인 주제에 그딴 소리가 입에서 나와? 막말로 아빠 엄마 매일 고생하고 암까지 걸린 거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 유학 갔다 와서 집에 돈 갖다 준 적이나 있어? 그런 주제에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난 살면서 너처럼 양심 없는 인간은 본 적도 없어. 그러니 내 인생에 신경 끄고 여태껏 그랬듯이 너나 잘해. 맨날 남처럼 굴더니 왜 내가 어학연수 가는 꼴은 못 보겠어? 정말 못돼 먹은 심보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래도 언니라고 언니 대접해줄 때 가만히 있기나 하고 자꾸 이러면 나도 막말 나오니까 이제 그만 꺼져. 두 딸은 서로 막말을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둘째 딸의 어학연수를 못 가게 하라며 계속해서 야단을 했지요. 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알게 된 부모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너무 속이 상했죠. 괜히 부모 때문에 애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생겼으니까요. 이런 걸 바란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애들이 서로 못 잡아 먹어 안달인 그런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부모 잘못이죠. 애초에 형편이 기울었을 때 큰애 유학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불러들일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동생들도 저렇게 언니를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았겠죠. 유학도 못 마치고 온 언니를 조금은 딱하게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어려운 형편에 그 잘난 졸업장 하나 받게 해주려고 그렇게 무리를 했으니 동생들이 언니 싫어하는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큰애 졸업장도 못 받으면 그냥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 하나 해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냥 부모 욕심이었나 싶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사람이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 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생들이 봤으니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큰애가 한국 와서 자리 잡고 집에 좀 잘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렇게 원수처럼 서로 죽이려고 드니 이 일을 어쩌나 싶어요. 인생 살 때 서로 의지하고 도우라는 마음으로 셋을 낳아 키웠는데 돕기는커녕 서로 악담만 퍼붓고 있으니 너무 좌절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명자 씨는 시름에 빠졌습니다. 아픈 남편, 갈수록 사이가 나빠지는 자식들,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애써 지키려고 했던 소중한 가족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경철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큰애한테 말을 좀 해야겠어. 그 당시에 우리가 큰애한테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 큰애가 감사함이
너무 없기는 해. 그게 동생들 눈에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큰애한테 우리가 받을 건 받읍시다. 엄마 아빠 돈 없어서 어쩌냐고 걱정을 한다면서. 그러니까 매달 생활비 겸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붙이라고 해. 그 정도는 큰애가 해야지. 동생들도 덜 억울할 것 아니야. 나도 여태까지는 내 입으로 그런 소리 하기가 싫고 효도도 지들이 하고 싶어 해야 진짜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 계속 큰애 험담이나 하고 탓할 바에는 그냥 돈이라도 받읍시다. 경철 씨는 큰딸에게 돈을 받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명자 씨도 딸에게 돈을 달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그 방법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게요. 왜 진작 그럴 생각을 못했을까요? 내가 당장 큰 애한테 연락해서 생활비를 받겠다고 이야기해 볼게요. 부모란 늘 자식에게 베풀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철 씨와 명자 씨. 상황에 맞게 자식들에게 베풀었건만 그걸 자식들은 차별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이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였지요. 예, 너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좀 보내줘야겠다. 아닌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제 돈 많이 없고 노후도 걱정이 돼. 동생들도 너만큼은 아니어도 지들이 필요한 것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너도 생각이 있으면 동생들 입장을 이해를 해야지. 넌 유학 다녀와서 좋은데 취직도 하고 결혼까지 해놓고 뼈 빠지게 너 뒷바라지 한 부모한테 10원 한 장을 안 보태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엄마 아빠는 이런 말 안 해도 네가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기대했어. 그런데 네가 하는 짓이라고는 부모 핑계 대면서 동생들 앞길 가로막는 것밖에 더 돼. 여태는 그냥 너만 잘 살면 엄마 아빠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동생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안 되겠다. 넌 책임감이라는 걸 좀 배워야 할 것 같아. 동생들한테 미안한 감정을 좀 가져. 차분하게 큰딸에게 꾸지람을 하고 생활비를 요구한 명자 씨. 큰딸은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는 말에 곤란한 기색을 내비쳤지요. 하지만 명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유학비 다 토해내라고 하기 전에 매달 생활비 붙이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진작 알아서 잘했으면 엄마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 안 했겠지. 이제라도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매달 잊지 말고 붙여라. 그게 네가 동생들한테 사과하고 용서받는 길이야. 전화기 너머로 자기가 동생한테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자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진작 큰딸한테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큰딸이라는 이유로 한없이 너그럽고 베풀었던 과거의 시간이 후회가 되었지요. 그땐 장녀가 잘 되면 동생들도 다 잘 되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큰애한테 아낌없이 투자를 한 거죠. 잘 되면 집에 도움을 주고 동생들도 잘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할 말은 하고 도리를 안 하면 억지로라도 하게끔 만들었어야 했는데 큰애라고 마냥 다 너그럽게만 봐준 것이 큰 잘못이었어요. 큰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웠고 동생들한테는 너무 해주지 못했으니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다 부모 탓이죠. 둘째 딸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여전히 틈이 나면 부모님을 잘 돕는 착한 딸 노릇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자책하지 마.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언니가 그냥 못돼 먹은 거야. 지가 싸가지가 없는 것이 왜 엄마 아빠 탓이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가지고 공연히 자책하지 마세요. 나 엄마 아빠 원망하지 않아. 그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낸 것만으로도 존경해요.
그러니까 자식들 사이 안 좋은 걸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이가 좋으면 더 좋았겠지만 언니 같은 사람하고 왕래 안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 나빠질 건 없어요. 오히려 좋아지면 모를까. 서로 피해주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나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고요.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도와준 부모님께 감사했는지 둘째 딸은 이런 말을 종종 해준다고 합니다. 그 말에 부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서로 사이가 나쁠 때 스스로를 책망하곤 합니다. 물론 자식이리니 부모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부모 책임나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 아래에 성장하지만 커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자신들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만 또 어떤 자녀들은 서로 평생 안 보고 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결과물들은 다 큰 자녀들의 결정이라는 것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도 있지만 아무리 가족이어도 서로 해가 되고 만나면 상처받는 나쁜 관계인 가족도 분명 존재합니다. 부모 보기에 좋으라고 자녀들에게 억지로 사이좋게 지낼 것을 권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부모가 모르는 사이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로 인한 행동은 오로지 자녀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안 보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렇게 놔두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종종 원수보다 못한 사이인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꾸 만나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오히려 더욱 사이가 나빠지는 일도 많지요. 서로의 상처를 자꾸 건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서로 안 보고 지내는 것이 나은 관계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잘 지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들으시면서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녀들이 사이가 나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사이가 좋다면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